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르고 빠르게 제외하자 제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별 후에 상대방한테 함부로 연락을 하기가 힘든 것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혹시 다른 사람을 이미 만나버린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선뜻 연락을 했다가 상대방이 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지금보다 상황을 더 망쳐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별 후의 연락은 참 쉽지가 않고 어려운 파트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수치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연락을 취할 텐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별 후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별 후 3주 후까지 회복되지 않는 상대방의 일상 패턴. 자, 이별 사유가 내 잘못이건 상황적인 이유이건 이별 후에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데미지를 누구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미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 후 자유로움이나 외부 활동 등을 즐기면서 지금의 이별 상황을 또 쉽게 이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별 후에 감정적 데미지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활동이 소극적이어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약속 등을 잡는다 해도 보여주기식이나 SNS 등에 업로드를 하지 않는 등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일상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인 거죠. 이별 후에 상대방이 SNS 활동을 평소 즐기던 사람인데 줄어들거나 예전과는 다른 일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열렬하게 그리워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나에 대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반증 정도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즉시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한다거나, 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재해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유연성이라는 게 누가 봐도 나를 질책할 만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제외할 수 있겠다고 즉시 연락을 취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타이밍에 관한 것이고, 메시지나 이런 건 또 다른 방법론에 관한 것이기에 이 타이밍에 연락하면 무조건 제외가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과 기복. 자, 이별 후에 상대방이 우울감을 느끼면 보통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SNS에 이제부터 새로운 내가 될 거야, 이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활기차게 내 자신을 찾을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올리는 경우 빈번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기 세뇌인데요, 애당초 자기 세뇌라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세뇌를 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 그걸 목표 삼아서 나아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세뇌를 하는 것이죠. 즉, 자기 세뇌 자체가 일종의 우울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자기 세뇌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리움의 반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이 무조건 내가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연애에 대한 회의감, 혼자가 되었다는 허전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 세뇌와 더불어서 감정 기복이 보인다면 이건 좀 더 나로 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세뇌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행복한 일상들에 대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우울함이 보이는 내용의 피드나 스토리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세뇌 의지 피력과 더불어서 우울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찰이 된다면 이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나의 정보에 대한 간접적인 질문. 자, 이별 후라고 연락이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상황상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별을 잘 정리하고 연락은 끊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나한테 미련이 없는 상대방, 그리고 나는 재회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연락은 소극적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나는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하고 상대방은 어느 정도 벽을 두고 내가 묻는 말에 답변 정도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방이 대화 중에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이별은 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미련을 품고 있는 신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퇴근했어? 저녁밥은? 이렇게 물었는데 일반적으로 제외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그냥 먹었지 이 정도만 답을 할 상황에서 뭐 덧붙여가지고 너 오늘 운동 가는 날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정보에 대한 질문이 덧붙는다면, 그리고 이런 대화의 맥락이 반복적이라면 이건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별 후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였을 때 보이는 행동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급한 마음에 이런 특징이 있다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타이밍에 관한 것이지 절대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제외는 이별 사유, 상대 성향, 연락 타이밍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한 특징이 상대방에게 지금 관찰된다고 무조건 연락을 취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있던 미련마저도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